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도와 철학,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거고, 이제 이 철학, 그리고 좀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이 수업을 이제 왜 듣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요. 이 행정 철학이요. 사실 오늘 이 분야는 행정 철학 분야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내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 수업은 원래 이 수업을 설계하신 교수님이 이제 행정학 그리고 정책학 분야에서 이제 철학적 관점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수업이 좀 다른 수업과 다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그 철학적이고 어려운 수업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넓힌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말 자체도 좀 어렵다,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한 80년 정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80살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정도, 지금 이번 학기죠. 3개월 정도에 80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내가 두 번 못 들을 이야기, 두세 번을 반복해서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 행정학 전공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교양 수업에서도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고대 뭐 전설, 그리고 뭐 철학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특히 정치학 수업 같은 거요. 이런 내용들은 대학교 때 한번 들으면 사실 졸업하고 나서는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쁘게 뭐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내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업들은 대학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은 굉장히 그 연구자, 이 행정학이라는 것으로 이걸로 좀 밥을 먹고 사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른바 뭐 연구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데,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수업을 이제 맡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런 뭐 한 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다, 뭐 일생에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런 내용들이 언제 어렴풋이 떠오르냐면은, 그냥 여러분이 바쁘게 일상을 사실 때요,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형태의 말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뭐 언어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딱 이런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그 좀 압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죠. 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제일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야, 네가 한번 살아봐. 그게 그렇게 안 될 거야.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요. 자, 그런 표현들이, 지금 그런 표현을 좀 제가 좀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일생에 한 번 딱 들을 만한 얘기다. 두 번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0, 30년 지나고 살아서 되돌이켜 봤을 때 분명히 이 수업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말을 누군가가 하실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쯤 만약에 떠올린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233쪽이요. 233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자연 세계에서 고립된 진리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되어도 자신의 본성, 본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요 한 줄입니다. 자, 요 한 줄이요. 1번 요 한 줄입니다. 자, 자연현상. 자, 물, 해, 달, 뭐 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자, 뭐 굳이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자, 교수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개, 고양이, 그 다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햄스터, 쥐죠. 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가끔 이제 그 고슴도치 같은 거 키우는 분들 계세요. 자, 개가 뭐냐, 고양이가 뭐냐, 이거는 뭐 굳이 개하고 고양이를 연결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게 바로 자연현상은 분리 또는 고립시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른 것과 연결 안 해도 설명이 가능하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미, 선인장, 뭐 등등등 이런 것들도 그 자체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계성이 떨어져도 연결을 굳이 짓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사회과학의 문제죠. 자, 사회과학의 문제인데 그 233쪽에 좀 계속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은 그렇지 않다. 사회현상은 동일한 현상처럼 보이고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 사회현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자, 동일하게 분류할 수 없는 현상을 동일하게 분류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묶을 수 없는 성격을 억지로 같은 것으로 묶을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이 2번이에요. 2번이요. 자, 2번인데 사회현상은 개념, 기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논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분이 19명 정도 되는 건데 뭐 저를 포함해서 20명이요. 자, 이 20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자, 분류를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같은 교실 안에서 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요. 자, 4학년과 3학년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계속 학교를 다닌 사람과 복학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분류의 기준을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같은 현상, 20명이라는 같은 대상도 분류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어떻게 개념을 잡는지에 따라서 논의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234쪽이요. 세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국의 대학은 모두가 상황이 다르다. 예, 모두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뭐 전국의 대학을 웬만큼 제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 학교와 옆에 있는 학교를 같은 것으로 묶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자, A라는 학교와 D라는 학교, A라는 학교와 Z라는 학교를 한꺼번에 하나의 등급으로 묶을 수 있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자, 대학교를 평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우리가 학점을 받을 때처럼 그렇게 등급을 나누어 놓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기준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자, 기준을 그렇게 나누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니야. 그거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논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야, 저번에는 그랬는데, 야, 어저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자,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 239쪽입니다. 자, 239쪽이요. 239쪽이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왜 법령의 규정을 서술하면서 적정성, 필요성, 타당하게 적합하도록 등과 같이 사람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용사와 부사를 동원하는가? 자, 우리가 법률을 보면은 법률의 목적, 제1조가 보통 제일 목적입니다. 목적을 보면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뭐 국가 경쟁력 발전에 뭐 도움을 준다, 뭐 삶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 뭐뭐뭐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부사, 추상적 표현, 모환, 수식어 등으로 예, 많은 법률과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행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공문서에도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뭐한 삶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해석자가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논리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40쪽이요. 자, 240쪽에 거기 셋째라고 나와 있어요. 셋째요. 중간 문단입니다. 자, 언어를 동원해서 세상을 설명하지만 언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 언어의 의미가 고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이 말을 지금 요거요. 가변성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똑같은 말을 누가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뭐 적합하게, 필요하면,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은 야, 나는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 듣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오늘 수업도 듣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